표현을 하는데 엄마들은 온갖 일들이 생겼을 때마다 자불자불 얘기를 하듯이 이 위는 어떤 증세가 있을 때마다 위가 뭐 속쓰리면 속쓰리다고 아니면 더부룩하면 더부룩하다고 뭐 소화가 안 되면 소화가 안 된다고 그죠?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우리한테 표현을 하죠. 우리가 느낄 정도로. 근데 간은 표현을 하나도 하지 않아요. 언제까지? 80%가 손상될 때까지도 전혀 신호를 보내지 않습니다. 신경세포가 없기 때문에 통증을 못 느끼거든요. 그래서 건강검진이 필수라는 거. 소비자들한테 반드시 간은 자주자주 우리가 피검사 같은 걸 해주면서 어, 이렇게 나한테 신호를 주지 않기 때문에 자주 검사를 해야 되는 게 맞죠. 제가 하나 예를 들자면 제 친구 남편이 46살 때 간 기능이 평소에도 안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맨즈팩을 먹으라고 했는데 딱 한 통 먹었어요. 딱 한 통. 그리고 돈이 있니 없니 하면서 끊었죠. 끊고 술은 또 엄청 좋아합니다. 그러다가 5년 뒤에 제가 이제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물론 간암이 걸렸죠. 간암이 걸려가지고 뭐 병원에서 또 치료를 해서 나았다고 얘기도 들었는데 병원에서 나았다라는 얘기를 듣고 2달 만에 돌아가셨고 어떻게 돌아가셨냐? 이게 전이가 됐는데 1호 전이가 된 거예요. 1호 잇몸으로. 그래서 자꾸 잇몸에 염증이 생기고 붓고 해가지고 어딜 갔겠어요? 치과를 갔지. 치과 가가지고 계속 치과 치료만 받은 거예요. 염증 약 먹고 막 이랬는데 너무너무 이 잇몸 사이에서 번져 나가는 이 염증의 속도가 너무 엄청나가지고 이게 좀 이상하다 해서 병원을 갔더니 이 간암이 뭡니까 이게 전이가 된 거예요. 희한한 대로 전이가 된 거지. 그러면서 입을 못 다물 정도로 이렇게 입을 벌린 상태에서 병원에 입원해서 중환자실에 있다가 이게 이제 뭡니까 우리 몰핀을 맞아도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아프니까. 그래서 간 혼수가 온 거예요. 간성 혼수. 나중에 간성 혼수 얘기 나오는데 이 간성 혼수가 오면 통증을요 이로 말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침대에 묶어놔요. 발작이 너무 심해서 발작이. 그래서 중환자실에 있지도 못해요. 너무 시끄럽게 하고 너무 발작이 심해서. 그래서 정말 빨리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 하더라고. 그 정도로 무섭더라고요. 제가 이 간 혼수가 오면 그 정도로 아프구나. 몰핀이 아예 듣지를 않을 정도로. 그래서 간이 한 번 손상이 되면 엄청나게 속도가 빠르다는 거. 그리고 우리나라의 남성암의 사망 원인이 네, 2위입니다. 2위. 4, 50대 간이요. 그리고 여기 그림에 보시면 하나는 간문맥, 간동맥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간문맥이라는 게 이제 간문맥, 간정맥 이런 게 있거든요. 요걸 통해 가지고 영양소가 공급되고 간동맥을 통해서 산소가 공급되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혈관도 또 깨끗해야 되겠죠. 기능을 한번 보겠습니다. 500여 가지의 일을 하는데 우리가 다 알 수는 없고 잘 아는 진짜 우리가 잘 아는 영양소를 태워서 없애고 분해시키고 그 다음에 그걸 또 저장을 하고 하는 역할을 하는데 우리가 밥을 먹죠. 밥을 먹으면 소장과 혈관을 통해서 포도당으로 바뀌어가지고 간으로 가서 글리코겐이라는 이 물질로 한 60%가 저장이 돼요. 나머지 40%는 소모가 됩니다. 근데 이제 요런 과정에서 우리가 알코올을 먹지 않았는데 탄수화물을 과다하게 먹게 되면 이 60%로 저장이 돼야 되는 게 너무 많이 이게 또 저장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분해되는 속도보다 자꾸 저장되는 속도가 빠르겠죠. 그죠? 대사되는 속도보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제 지방간이라고 부르고 또 알코올을 계속 먹게 되면은 이 간은 다른 거 다 제쳐두고 알코올 분해부터 하거든요. 다른 거는 바빠서 못 하겠고 내가 지금 알코올부터 분해해야 되겠다 싶으니까 이제 술하고 안주하고 막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안주는 뒷전이고 알코올부터 분해해. 그다음에 또 이제 알코올 분해했으니까 이제 내가 이거 이제 안주를 좀 분해해야 되겠다 하는데 또 술이 들어와. 그럼 또 술 분해해요. 예,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또 뒷날에 해장까지 하면
더 심하겠죠. 그래서 결국 알코올을 많이 드시는 분들은 꼭 지방간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 이제 아미노산이나 글리세롤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굶었어. 우리가 하루 이틀 아니 며칠을. 그래서 60% 글리코겐으로 저장을 해놨기 때문에 얘를 끄집어내서 쓰겠죠. 근데 다 쓰고 없잖아요. 근데 나는 계속 굶어 쫄쫄. 그러면 우리 간은 아미노산하고 글리세롤을 포도당으로 전환시켜서 또 원료로 씁니다. 간이 이제 그렇게 똑똑하게 역할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가 이제 해독하고 배출하는 역할을 하는데, 간에 쌓이는 모든 독성 물질은 다 지용성 형태로 되어 있다. 근데 이 지용성 형태로서는 절대로 밖으로 배출되지 않는다. 어떻게 밖으로 배출된다? 수용성 형태로 바뀌어서. 이렇게 바뀔 때 중요한 효소 하나가 있습니다. 시토크롬 P450. 이 효소는 외우라 하더라고요. 저도 이 효소가 되게 생소했었거든요. 근데 너무 중요한 효소. 지용성을 수용성으로 바꿔야 배출이 된다 했어요. 그럼 이 효소가 부족해서 못 바뀌면은 배출이 안 되는 거죠. 쌓이는 거죠, 계속. 자, 경로 과정을 볼게요. 이게 이제 해독 시스템입니다. 시토크롬 P450이 지용성을 수용성으로 이렇게 탁 바꿔 놓으면 간은 이걸 이제 첫 번째 담즙을 분비를 해서 간이 담즙을 분비를 해서 장으로 가서 대변으로 빠지는 형태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혈관으로 가서 신장을 통해서 소변으로 빠져나갑니다. 지용성이 수용성으로 바뀌어갖고 빠져나가는 경로 두 개로 빠지죠. 대변과 소변으로. 또 여기 하나의 예로 우리가 이제 암모니아, 단백질이 분해돼서 나오는 독성, 이 암모니아가 간에서 요소로 바뀌죠. 요소로. 이건 이제 통풍할 때도 우리가 또 공부를 했는데, 이 요소로 전환이 돼 가지고 소변으로 빠져나오죠. 근데 간에 문제가 있을 시에 이 암모니아가 간에서 요소로 못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죠? 그러면 통풍도 오고, 또 이게 계속 체내에 축적이 돼 가지고 이것 때문에 간성 혼수도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간성 혼수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알게 됐다니까요. 통증이 말을 못해요, 이거는. 세 번째가요, 호르몬 효소를 분해도 하고 파괴도 합니다. 자, 간은 호르몬을 감시하는 감시자로 보시면 돼요. 자, 이게 감시를 해요. 호르몬을. 간이. 그러면서, 분해시킬 거는 분해시키고, 지금 많이 축적됐네. 빨리 그러면은 전환시켜서 분해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인지를 하는 게 간이거든요. 자, 포도당이 글리코겐으로 전환이 될 때, 간에서 글리코겐으로 저장이 되잖아요. 요때 쓰이는 호르몬이 인슐린이에요. 인슐린. 그래서 간이 인슐린을 잘 감시를 해야 된다고. 근데 잘 감시가 안 돼가지고, 너무 인슐린이 쓰이지를 않거나, 간에서. 아니면 너무 많이 쓰이거나, 이럴 수 있잖아요. 너무 많이 안 쓰이면 전환이 안 되겠지. 글리코겐으로. 그죠? 근데 인슐린이 너무 많이 쓰여버려도 또 문제예요. 그러면은 너무 많이 쓰여서 소진이 되잖아요. 저혈당이 오는 거예요. 그런 메커니즘으로 돼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성호르몬. 성호르몬을 또 감시를 이렇게 딱 해야 되는데, 어, 잘못 분비되게 해가지고, 잘못 쓰이게 해가지고, 남자가 여성 호르몬이 많아지고, 여성이 남성 호르몬이 많아지고 했을 때 나타나는 증상들. 그죠? 이렇게 여잔데 막 수염이 나고, 목소리가 걸걸해지고. 제가 요즘 좀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면 할아버지 소리가 나고 막 이래요. 그리고 남성 같은 경우는 유두가 막 발달되고. 그죠? 예.
브래지어를 사줘야 될 정도로 남자들이 그렇게 바뀌는 남자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다 간에서 하는 역할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빌리루빈이 뭐냐면 적혈구 있죠. 우리가 혈액의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이렇게 돼 있는데 적혈구는 영양소, 산소 이런 걸 막 이렇게 이제 운반하는 애잖아요. 그러면 한 120일 정도 지가 할 일 다 하고 죽죠. 어디 가서? 간에 가서요. 간에 가서 죽은 애가 빌리루빈인데 이게 잘 빠져줘야 되거든요. 간의 기능이 좋아가지고. 이게 잘 안 빠지니까 나타나는 게 이제 눈으로 나타나요. 눈이 누리끼리 해가지고 이제 그걸 우리가 이제 황달이라고 부르죠. 네 번째 알코올 분해. 우리가 술을 마시면 한 10%에서 20% 정도는 소장이나 혈관 이런 데서 확 분해가 돼요. 나머지 90%가 간에서 처리가 된다. 알코올 분해 효소가 ALDH인데 이 알코올 분해 효소가 잘 분비되지 않으면 아세트알데히드라는 독성 물질이 체내에 오랫동안 잔류를 해요. 저 같은 경우도 이런 케이스죠. 그래서 아세트알데히드가 체내에 이렇게 오랫동안 있으면서 유발되는 게 구토 증세, 얼굴이 빨개지고 알이 없고 이런 거. 근데 이게 계속 되면요, 이게 뇌신경 세포를 억제하고 지방간을 만들고 간경화가 오고 동맥경화. 1급 발암 물질입니다. 아세트알데히드. 우리 몸에서 생성되는, 그러니까 알코올을 마셨을 때 생성되는 1급 발암 물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알코올 분해 효소가 잘 분비되면 되는데 이건 태생적으로 우리나라 사람 같은 경우가 한 40%밖에 없대요. 이 알코올 분해 요소가 잘 분비되는 사람이. 그러니까 고로 안 마시는 게 좋겠죠. 네. 근데 강의 끝나면 맥주 캔 한 캔을 할 생각입니다. 삿포로에서 사온. 자, 다섯 번째가 면역 작용이에요. 면역. 너무 중요한. 간세포가 어떻게 생긴 줄 아세요? 간이 이렇게 있으면 제가 한번 그려볼까요? 간세포가 간이 우리가 이렇게 뭐 이렇게 있으면 이 안에 간세포가요 이런 막 쪼가리가 이게 붙어 있다 해야 되나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안에 이 다 핵이 있거든요. 핵이 다 살아 있어요. 그래서 서로가 이 신호를 잘 주고받아야 되거든. 근데 요만큼이 굳어버렸어. 그럼 서로 신호를 못 주고받겠죠. 영양분도 못 주고. 그러니까 이렇게 굳어버리면 여기를 확 자르죠. 그래도 다행인 건 간은 재생을 한단 말이에요. 재생을 하기 때문에 이만큼 잘라도 또 살아나고 간이. 그래서 우리가 단일 장기로서 이게 뭡니까 재생 이거 이식 수술이 이제 가능한 장기죠. 이 간에 쿠퍼 세포라는 게 있거든요. 간을 구성하는 세포예요. 이 아까 핵을 보유하고 있는 이 세포를 쿠퍼 세포라고 하는데 세균과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를 만들어 냅니다. 이 쿠퍼 세포가. 그래서 이 물질들을 제거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그래서 간 세포가 아주 건강해야 되겠죠. 굳어져도 안 되고 서로 상호 간에 신호도 잘 교환되고 해야 어, 내 몸에 바이러스나 세균이 침입을 했을 때 내 면역을 지켜주는 거죠. 여섯 번째가 담즙 생산. 간에서 담즙, 쓸개즙이죠. 하루에 한 1리터 정도를 생산합니다. 이게 없으면 이제 지방 소화가 잘 안 되죠. 고기 먹어도 소화가 안 되고 이러는데 이 쓸개를 잘 떼버리더라고요. 요즘에. 어, 엊그제 또 제 모 아는 리더님도 이 쓸개 떼는 수술을 하고 왔는데 하다 안 되면 진짜 떼는 게 맞는 건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떼지 않을 정도까지 가게끔 잘 처음부터 관리를 하는 게 너무 좋겠죠. 일곱 번째가 이제 단백질 합성입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간에서 단백질의 어떤 성분으로 이렇게 혈액의 응고인자를 만들어내고요.
알부민 들어보셨죠? 알부민. 알부민을 생성하게끔 간이 도와줍니다. 알부민의 성분, 단백질의 원료가 되니까요. 그래서 간이 이걸 잘 해야 되는데, 이걸 잘 못하는 사람을 대부분 이래 보면 코피 잘 흘려요. 코피. 멍 잘 들고, 또 복수 잘 차고. 근데 어쩌다가 코피 흐르고, 뭐 어쩌다가 멍이 든다. 모세혈관이 터져서 멍이 드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너무 쉽게 멍이 잘 들고. 이렇게 되면 이거는 좀 심각한데 하고 검사를 좀 해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아, 지금 이 내 간이 이 단백질 합성을 잘 못하고 있구나. 그러면 수많은 기능들이 있었는데 이런 기능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있어요. 간에 독성 물질이 쌓이는 거죠. 여러 가지 독성 물질을 한번 볼게요. 체내의 최종 대사산물.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먹은 걸 대사하고 분해시킨다고 했어요. 그 대사하고 분해되는 과정에서 나오는 물질인데 세포가 이렇게 있으면 우리 세포는 TCA 회로라는 걸 통해서 뭘 만들어내죠? 에너지요. 어, ATP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보통 성인 같은 경우가 38 ATP입니까? 그 정도. 자, 이렇게 세포가 에너지를 만들어낼 때 엄청 필요로 하는 게 산소예요, 산소. 이 산소를 가장 많이 필요를 하는데 또 역으로 산소를 많이 쓰다 보니까 활성산소도 많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산화되는 거예요. 간에 이제 이런 활성산소라든지 이런 게 대사 물질로 쌓이고 또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런 게 대사될 때 이게 비타민 B의 도움이 없으면 잘 대사되지 않아 가지고 또 젖산이라는 독성 물질로 쌓이게 돼요. 활성산소도 쌓이고 젖산이라는 것도 또 쌓이게 되고 이런 게 자꾸 축적이 되면 아까 간 기능이 제 역할을 못 한다는 거고요. 그다음 드럭 먹어 각종 약물들 우리가 여기 저기 아파가지고 병원 갔는데 내가 살기 위해서 먹었던 그 약물들이 우리 인체에 너무나 너무나 필요한 필수 영양소를 다 고갈시킨다. 제일 먼저 피로해지는 게 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음, 자 보세요. 우리가 인체의 필수 영양소거든요. 인체의 필수 영양소는 많은 역할을 담당하잖아요. 신경도 살려내야 되고 인지 기능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죠? 뭐 조혈작 피도 만들어내야 되고 아까 조혈작용이 빠졌네요. 기능에서 피 만들어냅니다. 피. 간 너무 중요한 작용인데 조혈작용. 인체 필수 영양소를 고갈시킨다 했어요. 근데 약을 엄청 많이 먹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거 진짜 너 잘 인지해봐. 어? 엄마 약 많이 드시지? 엄마 잘 관찰해봐. 이렇게. 약을 많이 먹게 되면 이 필수 영양소들이 하는 역할을 못 하니까요. 우리 몸 자체가 세포가 늘 마취되어 있는 느낌이에요. 둔해진다고. 뇌세포도 둔해지고 몸의 어떤 행동 여러 가지가 둔해져요. 그러니까 인지 기능도 엄청 떨어지고 최악은 뭡니까? 치매 약이잖아요. 최악은. 그러니까 방광에 염증 생겨서 먹었는데 이 방광약 하나로 어디까지 가냐면 결국은 치매약까지 가요. 소화 안 돼서 소화제 먹죠. 그다음에 뭔가 깜빡깜빡한다. 내가 언제부터 자꾸 약을 먹으니까 깜빡깜빡하네. 그러니까 갔더니 또 치매약까지. 약이 계속 늘어나면서 결국은 내 몸의 모든 세포가 아둔해져요. 이렇게 둔해지는 거죠. 제일 먼저 둔해지는 게 간이겠죠. 네. 그래서 약은 정말 어, 끊어야 된다. 세 번째가 이제 각종 화학 물질, 농약, 비료, 세제, 화장품, 목욕 제품, 경피독을 이제 얘기를 하고 이거는 이제 포커스가 기능성이 아닌 안정성을 이제 우리가 인지시키기 위한 거죠. 경피독 얘기하면서 얼마나 농약이 안 치는 게 뭐가 있죠? 뭐 없죠. 야채 과일 다. 그다음에 화학 비료로 다 키우죠. 세제에 그 계면 활성제
이런 게 우리 세포를 다 녹이죠. 화장품. 24시간 얼굴에 화장을 얹고 있다. 오전에는 이런 거 떡지떡지 한다고 화장하고 저녁에는 씻고 또 스킨케어 한다고 화장하고 그러니까 24시간 동안 계속 있는 거죠. 어떤 걸 발라야 되겠냐. 이게 결국 간의 기능을 또 저하시키는 거고 공기 오염 물질, 초미세먼지요. 우리 이 초미세먼지가 우리 몸의 대식 세포를 못 움직이게 하는 그 시뮬레이션이 있어요, 영상이. 대식 세포가 뭐죠? 우리 몸의 면역 세포잖아요. 그죠? 대식. 이렇게 막 나쁜 걸 먹어서 지가 막 많이 먹어서 죽는 애인데 이 대식 세포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초미세먼지가 들어오면 우리 코로 이렇게 딱 유입을 해가 혈관으로 딱 들어가면요. 이 뭡니까? 아까 음, 대식 세포를 딱 못 움직이게 이게 딱 잡고 있어요. 그런 영상이 있어요. 어쨌든 이런 부분도 또 간 기능을 저하시키고 그다음에 또 그 여러 가지 각종 미생물 그다음 진짜 이거 불확실한 민간요법 너무 많이 무슨 버섯이 좋고 그 또 뭐였죠 그때 뭐 중금속 나온 거 뭐였죠 한약 제품에 뭐 하여튼 있었잖아요 뭐 그런 거 그다음 뭐 다려 먹고 뭐 이런 게 진짜 간을 너무 손상시키고 쌓여서 뭐가 된다 독성 물질이 된다 어떻게 쌓인다 지용성 형태로 쌓인다 간에서 기억하시고 그러면 이제 간 기능이 저하가 됐어요. 어떤 게 증세가 나타나가지고 내가 이걸 인지할 수 있을까? 첫 번째가 극심한 피로감이에요. 그냥 피로감 말고 극심한 피로감. 오늘 엄청 극심한 피로감이 제가 드는데 잠을 충분히 자도 피곤한 상태. 나 잤는데 왜 피곤하지? 계속. 그 다음에 술이 잘 안 깬. 너무 많이 먹어서 뭐 안 깨겠지. 그런데 내가 자주 안 먹는데 한 번씩 먹을 때마다 술이 너무 안 깨네. 그다음 다리가 잘 붓고 멍이 잘 아까 나왔던 내용이죠. 자 이렇게 되면 간 검사를 한번 해봐라. 자 그다음에 오른쪽 상복부에 극심한 통증 이 등 뒤까지 장기가 엄청 크다 그랬잖아요. 간이 엄청 크게 저는 예전에 저희 아빠가 위암으로 수술을 해서 20한 30년 전에요. 27년 전에 여기서 이만큼 엄청난 대수술을 하고 위를 5분의 1 남기고 다 수술했는데 이제 중증 환자들이 있는 병실이라 옆에 계시는 환자가 간 수술을 했어. 제가 그때 20대 때 그걸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이제 이걸 수술을 해놓으니까 염증이 안 생기게 뭐 해야 되니까 드레싱을 해야 되나. 그럼 이걸 풀어요, 붕대를. 그걸 내가 보게 된 거야. 사람을 토막을 내놓은 것 같았어요. 진짜 앞에서부터 뒤에 등까지 이렇게 사람이 사람이 뭔가 분리가 됐는데 바늘로 집어넣은 느낌이었어요. 내가 엄청 충격이 심했어요. 그게 뭘 먹지를 못했어요. 그다음부터.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나서 보니까 와, 간 수술을 한 거예요. 그 아저씨가. 간 재생 이식 수술을요. 근데 그 정도로 절개 모르겠어요. 요즘에는 그 정도로 절개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사람을 그냥 반토막을 내놨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너무 무서웠던 생각이 나요. 음. 너무 아파하고 그분이 진짜 남자인데 아저씨인데 엉엉 울고 얼마나 아픈지 거기까지는 안 가야 되죠. 그래서 내 오른쪽 어깨가 계속 아프고 등 뒤에 통증이 자꾸 오고 오른쪽 등 뒤요. 그다음에 오른쪽 갈비뼈 밑을 이렇게 만졌을 때 통증이 온다든지 뻐근하다든지 뭔가 이게 압박감이 들고 덩어리가 만져진다. 이러면 이제 간에 문제가 있다. 그다음 늘 잘 체한다. 식욕이 저하된다. 근데 이게 약간의 그냥 소화불량 같잖아요. 좀 헷갈릴 수 있어요. 나는 그냥 위 기능이 안 좋아서 늘 좀 체하는 것 같아. 그렇지만 간 검사도 해봐야 된다. 그 다음 콜레스테롤 수치가 많이 변화됐을 때 LDL 수치가 너무 확 오르고 HDL 수치가 너무 막 내리고 그 다음에 중성지방의 그 수치가 너무 올랐을 때 이게 또 간에 문제가 있지 않나. 그 다음 대소변의 변화예요. 대변을 보면 허연 거죠, 대변이.
이게 담즙의 문제 때문에. 담즙이 잘 나와줘야 되는데 잘 안 나오면 흰색 변을 봅니다. 흰색 변. 소변은 너무 심할 정도로 갈색이에요. 뻘겋다 싶을 정도로. 네, 이거는 이제 또 빌리루빈의 문제. 심한 구취. 이거 저희 집에 한 분 있는데 이게요. 입냄새가 아닌 거야. 이 속에서 올라오는 정말 심한 그 암모니아성 악취가 있어요. 어, 이게 단백질, 우리 아미노산 중에 하나죠. 메티오닌. 얘가 분해되는 과정에서 황화물이라는 게 축적이 되는데 이게 간에 자꾸 축적이 되면 입으로 나타나요. 심한 구취. 그래서 그 사람이 있는 그 방문을 열면 이렇게 정말 공기청정기 틀어도 안 되는 정도로. 아니, 저 이효리더님이 어느 날부터 심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리버스포트를 지금 시켜놨는데 제가 엄청 눈치를 줬거든요. 냄새 난다고. 어디 갈 때 차를 딱 타면 너무 심한 거예요. 진짜. 그 입냄새가 아니야. 정말 내가 숨을 못 쉴 정도로. 매캐한 냄새, 매캐한. 황화물 냄새. 그 다음, 이유 없는 가려움증. 이것도 빌리루빈의 문제. 피부가 노랗게 변하면서 막 피부가 가려워. 간에 문제가 있고, 잇몸, 코, 항문, 이런 데서 이제 출혈. 아까 단백질을 합성한다 그랬잖아요. 간이. 근데 단백질 합성에 문제가 생기면 혈액 응고인자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출혈을 하는 거죠. 그다음 호르몬 장애가 생기고 손톱, 발톱만 보고도 이 사람 간이 어떻다 알 수 있죠. 손톱이 엄청 하얀 사람이 있어요. 하얀 사람. 그다음 세로줄이 막 가고. 그다음 우리 뭐 등 여드름이라 하나 등드름 등에 막 뾰루지 올라오고 이럴 때는 간에 문제가 좀 있구나라고 인지하시면 되고. 간에 좋은 음식들 한번 볼게요. 브로콜리, 마늘, 자몽, 호두, 사과 이런 게 간에 엄청 좋답니다. 식물 영양소를 봐야지 우리는. 브로콜린이 가지고 있는 설포라판이라는 게 각종 암세포를 예방해주고 간에 그렇게 좋다네요. 이 설포라판이. 그리고 데치는 것보다는 쪄서 먹는 게 훨씬 효과적이랍니다. 마늘은 뭐 아시죠? 알리신, 뭐 알리닌 이런 게 중성지방 수치를 낮춰주고 지방간에 도움이 되고 예방인데 예방이라 돼 있네. 그 다음에 독소 배출시켜주고요. 자몽, 나린제닌이라는 또 식물 영양소가 있는데 간 섬유와 간이 딱딱해지는 걸 막아준답니다. 자몽차 많이 드셔야 되겠네. C형 간염 바이러스에도 또 효과가 있고 호두, 아르기닌 이건 아미노산이에요. 식물 영양소 아니고 아르기닌이라는 이 호두에 있는 성분이 암모니아 독소 제거에 도움이 된대요. 아까 암모니아가 간에 쌓이면 안 된다 그랬죠.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 많이 먹으면 오히려 지방간 우려가 있다. 지방간이 생길 만큼 뭐 호두를 많이 먹겠습니까? 그 정도는 아니겠죠. 사과, 우리 림프 디톡스 할 때 아침에 많이 먹었던 이 사과의 플라보노이드하고 펙틴이라는 성분. 플라보노이드는 담즙 생산을 도와주고 또 펙틴은 몸에 있는 독소를 제거하는데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자, 솔루션은 여기는 이렇게만 제가 적어놨고 그 이경진 리더님 주신 자료로 제가 띄워서 솔루션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도 소비자들한테 쭉쭉쭉쭉 읽어주시면 좋고요. 간, 아까 무게와 크기 적혀 있고 우리 몸에 필요한 각종 영양소를 만들어서 저장하고 탄수화물, 지방, 호르몬, 비타민, 무기질 대사에 관여하고 약물, 몸에 해로운 거 이런 걸 다 밖으로 내빼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소화작용을 돕는다. 세균과 이물질을 제거한다. 예, 아까 다 설명을 했었고요. 아까 나타나는 증세를 제가 한 10가지 정도 이렇게 적었는데 여기 이 항목은 또 소비자들한테 이거 한번 체크해 볼래? 해서 한 3개가 해당이 되면 간 검사 좀 필요하면 해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뭐 있죠? 1번 가족력이네요. 이거는 가족력.
가족 중에 간질환 환자가 있거나 간질환으로 숨진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과도한 음주를 지속하고 있다. 제 친척인데, 제 친척이 제가 후원 때문에 가는 집이 있는데, 이제 가면 한 번씩 자고 오죠, 제가. 하루도 빠짐없이, 365일, 단 하루도 빠짐없이요. 소주, 요 큰 거 있죠? 병, 유리병 말고 요 큰 거 있어. 페트병 큰 거. 그거를 두 병을 매일 먹어요, 매일. 정말 걱정이 돼. 제가 진짜 너무너무 걱정이 돼서 이제 겨우 맨즈팩을 한 팩 먹는데, 어, 엄청난 위안을 갖고 소주를 더 마시더라고요. 그거 먹으면 괜찮겠지 하면서 소주를 더 마시려고 하더라고. 세 번째, 수혈을 받은 적이 있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수혈도 잘 받아야 되고. 네 번째가 당뇨, 비만, 고혈압이 있는지. 배에 가스가 차고 소화가 잘 안 되는지. 아까 말한 것처럼 입에서 역한 냄새가 나는지. 어, 눈동자가 노란지. 그다음에 이유 없이 피로감이 계속되는지. 나이에 맞지 않게 여드름이 난다든지. 특히 등 같은데. 그다음에 목이나 가슴, 배에 붉은 혈관이 보인다든지. 그다음에 오른쪽 상복부의 통증 아까 말씀드렸고, 소화가 잘 안 되고 구역질이 난다든지, 약한 자극에도 잇몸에 출혈이 자꾸 생긴다든지, 이유 없이 체중이 자꾸 감소한다, 다리가 붓는다, 오른쪽 어깨가 자꾸 아프다, 여성은 털이 많이 난다, 남성은 성기능이 떨어지고 유두가 커진다 등등등. 이걸 한번 체크해 보라고 하시고요. 자, 이제 솔루션. 음, 우리가 간질환은 뭐 A형, B형, C형, D형, E형 간질환이 있고, 바이러스 감염된 또 간질환이 있고, 알코올성 간질환, 비알코올성 간질환 이렇게 이제 있는 거죠. 여기에는 없는데 과일, 야채, 농축물, 과일, 야채, 농축물이 항산화. 자, 우리가 간 기능 하면 이 솔루션 중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이제 대사예요, 대사. 그래서 항산화 쪽에 포커스를 많이 맞추는 게 좋아요. 우리가 야채, 과일, 농축물은 항산화 기능, 면역 기능, 그다음 뭐 염증에 엄청 좋다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과일, 야채, 농축물, 그다음 이제 간이니까 리버스포트, 리버스포트. 우리 한국에는 밀크시슬 제품인데 저도 아직 이걸 뭐 먹어보거나 먹여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한번 효능을 보려고 일단 좀 시켜봤고, 어, 여기에 이제 뭐 의사들이 간질환에 가장 많이 처방하는 약제라고 돼 있어요. 어떤 약제? 실리마린이라는 성분이. 여기 리버 서포트에 들어있는 이 실리마린은 간 수치, ALT, AST 이런 간 수치를 정상화시켜준다. 실리마린은 독소가 간세포 벽에 붙는 것과 간세포로 들어가는 것을 방지해준다. 붙는 것도 방지해주고, 이게 붙었으니까 이제 이게 드릴처럼 뚫고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렇게 들어가는 걸 방지해준대. 그 다음, 글루타치온과 과산화물 제거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SOD, 항산화 물질이죠. 이 SOD를 생산해서 간의 독소를 해독한다. 간에서 글루타치온 성분하고 SOD 성분이 잘 생성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간세포 손상을 보호한다. 그 다음에 이 실리마린 성분은 비타민 E보다 10배 강하다. 글루타치온 수치가 높을수록 중금속을 비롯해서 살충제라든지 매연, 담배 등의 독소를 더 많이 몸 밖으로 배출시켜 준다. 간에서 독소를 해독하면 혈액이 깨끗해지기 때문에 만성 피부병, 여드름, 뭐 습진, 건선에도 효과적이다. 염증 물질 억제로 간세포의 핵산 RAD 생산 촉진을 시켜주고 간세포를 재생시켜준다. 이게 지금 다 실리마린 성분이 하고 있는 역할이죠. 그 다음에 약, 아까처럼 약을 장기 복용하고 있는 사람의 그 약 독소, 이런 걸 밖으로 빼내주는 그런 역할. 그 다음에 직업군을 우리가 소비자들 이렇게 딱 만나서 직업군 이렇게 물어볼 때, 아니면 지인 중에 뭐 용접을 하거나 세탁소를 하거나 미용실 하거나 주로 좀 독소를 취급하는. 그리고요, 그 옷 수선집 있죠, 옷 수선.
수선집 그분들도 되게 건강이 안 좋거든요. 그런 사람들, 그 다음에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를 받는 사람들, 담배 피우는 사람, 약물에 중독된 사람들한테 아주 아주 강력한 해독작용을 한다. 그 다음 우리가 잘 아는 이제 비타민 C는 어, 말 그대로 뭐 그냥 너무 항산화 기능이 뛰어나니까 비타민 C는 제가 설명 안 해도 되겠죠, 그죠? 비타민 C. 그 다음에 여기 레시틴 좀 의외로 저는 간 기능에 레시틴 조금 의외였거든요. 어, 저기 알코올성 간염, 그다음 만성 C형 간염, 만성 B형 간염에 효과적이다. 레시틴 성분이 콜린 성분이 레시틴의 콜린 성분이 그럴 거예요. 그다음에 인터페론 치료에 효과가 없는 사람에게 더 효과적이다. 인터페론은 막 웃음 치료할 때, 그죠? 우리가 막 행복하고 막 웃고 이럴 때 생겨나는 우리 몸의 마지막 면역 물질이죠. 인터페론. 근데 이 인터페론 치료를 하는 사람이 효과가 없다. 이런 경우에 레시틴이 도움이 된다. 이 말이. 그다음에 아연, 셀레늄과 함께 섭취할 때 더욱더 효과적이고 간 손상을 줄여주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비타민 B 플러스. 비타민 B 플러스는 간의 역할을 돕는 거죠. 그죠? 비타민 B12와 엽산이 새어 나온다요. 간 기능이 나쁘면 급성 간염, 급성. 우리가 만성이 있고 급성이 있는데 급성 간염이 되면 간세포로부터 아까 막 그 간세포 있었죠. 거기에서 비타민 B12하고 엽산이 막 줄줄줄줄 새어 나온대요. 소변으로. 이걸 도와줘야 되죠. 그죠? 그래서 비타민 B군을 많이 먹어야 되고 그다음 이제 프로틴, 단백질. 단백질은 안 먹으면 사람이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필수 영양소인데. 근데 간의 기능이 떨어져 있는 사람은 단백질을 먹지 마라 라고 의사들은 처방을 아예 내려버리거든요. 그럼 단백질 안 먹으면 인간이 죽는데 그 말은 의사들은 단백질 먹으면 아모니아라는 독소가 만들어져서 당신은 간 기능이 그걸 못해. 그 해독작용을 못하니까 먹지 마라. 이거니까 그럼 아예 독소를 뺀 걸 먹으면 되겠네. 그래서 우리 프로틴은 아미노산 스코어 100점에 맞춰놨다. 이 설명만 하면 되잖아요. 네, 여기 간은 단백질이 분해되면서 생성되는 독소인 암모니아를 해독하는데 간경화가 오면 이 암모니아를 해독하지 못한다. 굳었으니까. 그래서 혈액 속에 암모니아가 많아져서 간성 혼수에 빠진다. 아까 제가 설명했던 거 여기 다 적혀 있고요. 그래서 단백질은 먹으면 안 되는 게 아니라 필수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려야 되고요. 혈청 백혈구 간 조직 내에 아연의 농도가 이거는 지금 이제 요선형이네요. 이 뭡니까? 이거 홀리바질. 네, 홀리바질 아연의 대표. 그래서 음, 아연이 부족하게 되면은 간에서 요소로 전환을 못 시킨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게 아연이 도와주는 역할을 하니까 이 아연하고 이게 무기질만 탁 집중적으로 담아놓은 이 홀리바질 이걸 이제 권한다. 저는 아까 더블엑스도 제가 넣어놨는데 아까 왜 간에 좋은 뭐 브로콜리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식물 영양소 이렇게 쫙 있었잖아요. 그게 그냥 더블 X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솔루션을 우리가 제시해서 간 건강을 한번 찾아봅시다라고 도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